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늘보다 더 높은 눈을 가졌었죠. 소개팅 상대가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며 늘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35살이 된 지금, 이젠 소개해주는 사람조차도 없네요. 정말 이제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저는 집, 차, 예물 같은 것도 전혀 바라지 않고 심지어 역으로 돈을 더 써도 괜찮다 생각해요. 금, 예물, 결혼식, 웨딩 촬영 전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아무도 저에게 관심조차 없네요. 남성 여러분, 40살 이전의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40살이 넘으면 20대 여자들이 줄 서서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40에 꽃 핀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40살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40살이 되면 정력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내면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저축도 있죠. 18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들 눈에 그런 남자는 정말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중국의 미혼 인구는 2억 명을 넘어섰고 중국 남성 인구는 여성 인구보다 3,000명이나 많습니다. 이런 대환경을 보면 중국 여성들은 결혼 상대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의 소개팅 시장에서는 여성 수가 남성 수를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의 소개팅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 유명 결혼 연애 매칭 사이트에서는 2024년 일부 도시 소개팅 시장 남녀 비율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 도시는 주로 성도 및 1, 2선 대도시였으며 소개팅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25세에서 40세 사이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러 대도시의 소개팅 시장에서 남녀 비율이 1대 20을 초과하고 있으며 성도는 무려 1대 43, 하무는 1대 33, 상해는 1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1명당 여성 20명, 성도에서는 남성 1명당 여성 43명이 소개팅 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해는 정말 여자들이 남자를 쫓는 시대가 됐어요. 싱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고 조건 좋은 남자들은 이미 다 낚였어요. 남자가 30대 중반이거나 심지어 이혼 경력이 있어도 집 있고 차 있고 조건이 괜찮기만 하면 여전히 인기 만점이에요. 하지만 여자가 30살만 넘어가면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트집을 잡히기 쉬워요. 이런 현실 좀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저는 올해 33살, 석사 학력, 소위 우수한 노처녀입니다. 원래는 짝을 찾는 걸 걱정하지 않았는데 막상 소개팅을 해보니까 상대방들이 보는 건 나이, 그리고 건강 상태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3살의 남자를 만나면 최소 35살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건 이미 고령 임산부죠. 전에 누군가 94년생 청년을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맞지 않다며 거절했어요. 지난주에는 40살 남성을 소개해줬는데 간단히 조건만 이야기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하루 종일 원룸에 누워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37살입니다. 처음 소개팅을 시작한 게 7, 8년 전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 몇 년 동안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0살 이후의 한 소개팅에서는 정말 한 명도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괜찮은 남자는 고사하고 그냥 정상적인 남자조차도 만나기 힘들었어요. 가끔 한 명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상대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30살 이전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팅 나가서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면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연락처 추가하세요. 왜냐하면 30살 넘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워지고 정상이 소개팅의 최고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현재 상해에서 싱글 여성 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고 그중 40만 명은 40세 이상의 고령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1인 방송 운영자는 혼인 중개사인데요. 그녀는 상해의 싱글 여성들이 마주한 결혼 시장이 매우 냉혹하다며 자신의 기준을 너무 높게만 잡지 말고 상대 조건을 적당히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혼인 중개사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여성분들은 정말로 혼자 노후를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첫째, 상해 사람이라 수입은 높지만 월급
월급을 다 써버리고 집 살 돈은 없어요. 눈이 높고 이미 많은 훌륭한 남성들을 접해봤고 생활 수준도 높아서 결혼 상대를 대충 고를 생각이 없어요. 이런 여성들은 당연히 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원하는 성공한 남성들은 40대 여성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가정 환경이 좋은 남성의 경우 부모들도 자기 아들이 40대 여성을 데려오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죠? 비록 이런 여성들은 여전히 없으면 없는 대로 진짜 인연을 기다린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결혼 시장은 그만큼 냉정하고 현실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우수한 남성도 배우자에게 나이 기준이 아주 확고해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로맨스 같은 거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런 여성분들 이제 현실 좀 직시하세요. 깨어나세요. 왜 상해의 싱글 여성 수가 남성보다 훨씬 많을까요? 사실 이는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일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싱글 비율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1인 방송 운영자의 혼인 중개 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집값에 겁먹고 혼인중개사를 찾지 않지만 여성들은 직장 때문에 홍기를 넘기게 되죠. 보세요. 상해에서는 집값이 제곱미터당 10만 위안을 쉽게 넘잖아요. 많은 남성들이 30대가 되어도 연봉에 큰 돌파구가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커리어를 바꾸거나 고향에서 자리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해에는 여전히 일자리 기회가 많고 특히 서비스업 같은 분야는 여성에게 더 유리하죠. 설령 집을 당장 못 사더라도 고위직으로 올라가거나 창업하거나 혹은 상해 호적을 취득해서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되죠. 여성들은 단기적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긴박한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해 직장에서 성공할수록 여성들의 결혼 상대 선택 폭은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30살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 되어 연봉 수십만 위안을 받는 여성의 경우 그녀 주변의 우수한 남성들은 대부분 이미 결혼했거나 혹은 젊고 예쁜 여성을 찾으려 하죠. 그러니 20대 때 미리 잠재력 있는 남성을 확보해두거나 자신의 외모와 매력을 잘 관리하지 않는 이상 30대 이후에는 짝을 찾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해에는 여성들이 몰려있는 특정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에서는 아예 싱글 남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많은 노처녀들이 왜 계속 소개팅을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 1인 방송 운영자는 혼인중개사로서 일부 노처녀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예전에 만난 사례 중 하나는 31살 석사학력 공공기관 근무, 키는 약 160cm, 연봉은 10만 위안 정도였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정말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 주변에 조건 좋은 남성들은 대부분 이미 결혼했거나 이미 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분이 소개팅을 하겠다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선생님, 저는 예물 필요 없어요. 사람만 보면 돼요. 저는 요구도 높지 않아요. 잘 맞기만 하면 돼요. 저도 듣고 나서 정말 요구가 높지 않구나 생각해서 그럼 조건 비슷하고 집안 비슷한 남성을 소개해줬죠.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91년생, 공공기관 근무, 석사, 연봉 10만 위안, 부모님은 둘 다 의사예요. 이 조건이면 아주 괜찮죠. 그런데 이 여성 프로필을 보자마자 바로 거절했어요. 이 나이에 아직 결혼 안 한 거 보니 성격에 문제 있거나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몇 년간 일하다 다시 석사 시험을 본 거라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도 그녀는 듣지도 않아요. 그녀 생각엔 절대 그게 아니래요. 그래요.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죠. 소개팅이라는 건 서로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93년생, 석사, 군사,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태도가 애매모호했어요. 남성은 적극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시큰둥하고 집안이 너무 안 좋아요. 시골인데다 부모님은 사회보험도 없고 게다가 여동생도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라며 연락을 끊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좋아요. 그럼 다시 또 찾아줬어요. 이번에는 은행에 다니는 남성, 부모님은 국영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남성은 그녀보다 한 살 어렸고요. 만났더니 남자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남자다움이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렇게 조건 따지며 찾다가는 예물을 거꾸로 얹어줘도 적당한 사람 찾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2000년대생들이 소개팅 시장에 뛰어들자 대기 중인 노처녀들이 정말 불안해졌어요. 제 사촌 여동생은 2003년생인데 설 이후에 소개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예물 얼마나 받을 생각이야? 그랬더니 그녀가 우리 이모가 그냥 형식만 하라고 했어요. 3만에서 5만 위안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럼 차랑 집은? 그랬더니 저를 비웃으면서 요즘 누가 집을 사? 6개 지갑을 털어서 100만에서 200만 위안 들여 시멘트 박스 하나 사면 평생 노예처럼 묶여 살아야 하는데 나는 싫다.
차도 마찬가지야. 소모품일 뿐인데 1년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합치면 2만 위안은 깨지지. 차라리 매일 택시 타도 그만큼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10에서 20만 위안 예물에 집과 차까지 요구했는데 80년대생, 90년대생 여성들의 이런 기준이 2000년대생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져 버린 거죠. 게다가 제 여동생은 차라리 아저씨가 더 믿음직스럽고 사회 경험도 많고 감정도 안정적이고 더 잘 대해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집 없고 차 없으면 결혼도 꿈꾸지 마라는 말에 남자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었는데 이제 2000년대생 여성들이 집 없어도 차 없어도 괜찮다고 먼저 나서 주니 남자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로또 맞은 기분이겠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들 2000년대생 여성 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 혼인중개사는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처녀들이 결혼 못하는 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그녀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 36살 여성이 자신을 찾아와 짝을 찾고 싶다고 했고 중개사는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아무 요구 없어요.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혼인중개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차도 없고 집도 없는 남자는 어떠세요? 여성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우리 나이쯤 돼서 아직 집이랑 차도 없으면 그건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못생기고 키 170 이하인 남자는 괜찮아요? 여성분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저는 잘생긴 남자를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못생긴 건 안 돼요. 적어도 봐줄만 하고 깔끔하고 단정해야죠. 키도 최소 178cm 돼야 해요. 저도 164인데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월 수입 1만 위안 이하인 남자는 괜찮아요? 여성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1만이요? 그럼 생활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고 분유, 기저귀, 학비, 생활비, 차 할부, 집 대출, 친척집, 왕래 비용. 게다가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부양해야 되는데 1만 위안으로는 택도 없죠. 최소 2만 위안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기술직이나 자영업자, 영업 같은 직업은 어떠세요? 이런 직업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2만 위안 벌 수 있어요. 다만 학력은 좀 낮죠. 그랬더니 여성분은 또 고개를 저으며 그런 건 창피하잖아요. 나중에 제 친구들한테 비웃음 당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결국 그런 남자를 만나면 저도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혼인중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고 아이 있는 남자는 괜찮아요? 그러자 여성분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절대 안 돼요. 저는 미혼이니까 상대도 반드시 미혼이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개사는 보세요. 이게 다 요구사항 아닙니까? 결국 짝을 못 찾는 건 당신의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내를 찾을 때는 꼭 상해 여성을 찾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해 여자들이 왜 좋냐면 사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첫째, 상해의 결혼 관념은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해 여성들은 결혼할 때 예물을 요구하지 않고 대부분 외동딸이라 결혼 후에도 여자의 부모가 신혼부부에게 보태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물로 5, 6만 위안, 많게는 10만, 20만 위안, 심지어 100만 위안 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해에서는 딸 시집 보낼 때 예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둘째, 상해 부모님들은 대체로 아주 경계가 뚜렷해요. 결혼 후에는 절대 같이 안 살고 부부 생활에 간섭도 하지 않아요. 다만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그때는 꼭 도와주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상해 여자들은 특히 가정 관리를 잘해요. 연애할 때는 돈을 막 쓰고 비싼 식당 가자고 하거나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진심인 남자를 거르기 위한 테스트예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엄청 실속 있게 바뀌어요. 집 사고 차 살 때 전부 가성비 따지고 아이 학원 등록도 여러 곳 비교해보고 정말 살림을 잘 꾸려나가죠. 이 1인 방송 운영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해 여성들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집안일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집안일, 장보기, 요리, 빨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남자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상해 여성은 확실히 결혼할 가치가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해뿐만 아니라 광주 사람들도 예물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타지 여성분들이 광주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면 절대 고향의 수십만 위안짜리 예물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광주 사람들은 정말 실속파거든요. 최근 제 남성 팬 한 분이 제 댓글창에 자주 댓글을 다셔서 제가 물었어요. 왜 또 오셨어요?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그랬더니 맞아요. 여자친구 생겼죠. 승무원인데 외모며 몸매며 정말 완벽했어요. 서로 위챗도 주고받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래서 반년쯤 연락하다가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성이 슬슬 집안 얘기를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 고향인 강서에서는 예물이 28만 위안이고 집안의 딸은 자기 하나뿐이라 중산층 체면상 예물이 적으면 창피하다면서 최소 20만 위안은 줘야 한다고 했어요. 또 결혼식에는 차가 30대 이상 필요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고급차여야 한다고 했어요. 연회는 최소 60테이블, 가능하면 100테이블 해야 체면이 선다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남자분은 도망쳤다네요. 사실 저도 이해가 돼요. 광주 남자들은 원래 실속을 중시하는데 이런 허세 가득한 형식은 정말 질색이거든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